휴일인 오늘 부산 경남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요 해수욕장마다 이른 피서객들로 붐볐는데요. 모처럼 만에 맞은 피서 특수지만 자칫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양 관광업계엔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입니다. 첫 소식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커다란 모래성이 들어섰습니다.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BTS 조각상부터 부산 상징물인 구기 조각까지 이색 볼거리에 해변가엔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엑스포를 주제로 해서 더 의미가 있었고 BTS도 조각돼 있어서 더 재밌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좀 더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24도로 떠는 초여름 날씨에 입수객도 벌써 등장했습니다. 수영을 즐기는가 하면 패들보드 같은 해양 관광을 체험하는 피서객들도 많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부산 경남 해수욕장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줄줄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여름 특수가 기대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몇 년 안에 제주 해역을 시작으로 남해안, 동해안 순으로 올라갑니다. 방류 이후 부산 시민 80% 이상이 바다 레포츠를 줄이겠다는 설문조사도 있는 만큼 지역 해양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방류를 해도 아무 몸엔 영향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막상 저희가 직접 들어가거나 하는 데는 믿을 수 있을까? 바다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던 사람들도 방류가 된다면 좀 소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출국한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들은 내일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각지에 새로운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명색이 제2도시라는 부산이 빠져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거저주는 산단 조성 기회를 제발로 걷어찼다는 비난에 뒤늦게 부산시가 추가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각 지역별로 특화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3곳, 경남 1곳 등 전국에서 사업 대상지 15곳을 발표했는데 명단에 제2도시인 부산은 없었습니다. 선정에 탈락된 게 아니라 부산시가 기존에 하던 센터 미지구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산단을 만들 아주 좋은 기회를 시가 제발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부산도 포함시켜달라며 정부에 제안서를 냈지만 2달이 다 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시 담당자들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담당자를 한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부산을 추가 지정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된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발표된 대상지 15곳을 중심으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부산 추가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입니다. 산업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기존 전통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또 어떤 산업 활력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부산시는 산자부의 산업특화단지 공모 등 다른 부처의 공모에 적극 나서 이번 실책을 만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대구시가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오염된 낙동강 본류수가 아닌 안동 이맛댐 물을 공급받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댐 방류량이 줄어 부산, 경남 등 낙동강 중하류 수질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훈 기자가 안동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하구로부터 340km 상류에 있는 안동댐입니다. 총 저수량은 12억만 톤으로 수질은 통상 1, 2급수 정도입니다. 하지만 퇴적토와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오염 논란이 불거지는 곳입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안동 이맛댐 물을 공급받기로 안동시와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중금속 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곳 안동댐 물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 오염이 워낙 심각한 탓입니다. 관로를 통해 안동 이마댐에서 하루 수십만 톤의 물을 끌어오는 건데 현재 대구시가 발주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기대 댐 저수율이 20에서 40%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감안하면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구에 물까지 주면 댐 저수율이 낮아지게 되고 댐 방류량까지 줄어들 게 뻔합니다. 강으로 흘러 들어가던 물을 갈로로 통해서 물을 공급하게 되면 물이 수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강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강물이 줄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중하류 지역 수질 악화도 우려됩니다. 특히 용수 유지를 위해 중하류 보수문 개방마저 어려워지면 녹조까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계에 그만큼 부하가 많이 크게 걸리겠죠. 그래 되면은 하류 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 된다면 다 좋은 수질의 물을 원하잖아요. 지자체 간 갈등은 물론이고 부산 경남 등 낙동강 중하류 오염만 더 심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이달 초 개막한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반환점을 돌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기획으로 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물론 차를 활용한 새로운 음료들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하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 티자이너 챔피언십 현장입니다. 녹차를 기본으로 만든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는 대회입니다. 우려낸 차에 라벤더가 더해지며 새로운 음료가 탄생합니다. 신중한 시음과 심사가 이어집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와 함께 펼쳐지는 차의 변신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커피나 이런 음료를 많이 드시는데 녹차가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메뉴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차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과 전시로 쉽게 풀어낸 차 이야기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해설사들의 설명이 더해져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하동 군수도 일일 도슨트로 나섰습니다. 근대에 특히 일제시대 무렵 근대에 차를 다시 불러일으킨 유명한 차인들이 계십니다. 차를 담아내는 다기의 세계도 엑스포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차를 우려내고 따르는 주전자도 차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차의 정신, 차의 얼을 담은 주전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이번 엑스포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다음 달 3일 폐막하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엑스포 측은 이번 주말까지 약 80만 명의 관람객이 엑스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목표 관람객인 135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이 이루어지는 등 산업 성과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부산영화계가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위원장 임명이 촉발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을 전망입니다. 부산독립영화협회와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는 내일 지역영화연대를 발족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최근 비프 사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화계 안팎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비프는 오는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집행위원장 사의를 부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연화도 갯바위에서 60대 낚시객 A씨가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전날 낚시하러 온 A씨가 날이 밝자 보이지 않았다는 일행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내일부터 27일까지를 2023 부산 해양주간으로 정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발전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내일은 해양주간 선포식과 해양환경 콘퍼런스가 열리고 23일에는 해양경제포럼이, 24일에는 해양산업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해양산업 리더스 서밋이 열립니다. 또 25일에는 해양산업 현안을 점검하는 부산해양 콘퍼런스가
KNN 스튜디오에서 웹 플랫폼을 통해 쌍방향 소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시 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5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이 어제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부산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로 최금식 선보공업회장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7명의 불교인들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내일은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영향을 미친 황사가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은 남부지방으로도 유입될 텐데요. 이에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하늘빛이 흐려집니다.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30도를 넘기면서 매우 더웠던 내륙도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일부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4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창원과 통영 16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22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7도, 김해는 15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양산 24도, 김해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행히 모레부터는 황사먼지가 해소되면서 공기질을 회복하겠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